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큰 싸움 벌이겠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올해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김영훈 대변인님, 이낙연 전 대표의 큰 싸움을 벌이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를 겨누는 것이다라는 오늘 조간신문 해석이 많은데요. 큰 싸움을 벌이겠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그걸 뛰어넘었고요. 어제 이제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큰 포부랄까 이제 본인의 방향을 보여준 거죠. 이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과 싸우겠다라는 그 명확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싸움이라는 그 단어에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이재명 당대표와의 싸움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무능한 정부 그리고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국민의힘 민주당 기존 정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이제 큰 어떤 승부를 던져주셨고요. 그 큰 싸움이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고 그렇지만 옳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 반드시 승리를 할 거니까 국민을 위해서 함께 가자. 그리고 나는 이 큰 싸움을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의미로 어제 이제 행주산성에서 크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민주당 안에서의 변화 개혁보다는 내가 밖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한판 큰 싸움을 벌여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냉정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낙연 신당이 꼭 넘어야 할 숙제이기도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당장 큰 싸움을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에게 표를 찍을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낙연 신당에 표를 찍게 해야 하는 게 이낙연 전 대표의 첫 번째 과제일 텐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민주당 33, 이낙연 신당 8%예요. 민주당에게 표를 찍을 사람이 마음을 바꿔 이낙연 전 신당에 표를 찍게 하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그 싸움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꼭 우리가 뭐 민주당에 있는 표를 가져오는 것이냐, 뺏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두 정당 아무데도 마음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는 국민들의 3분의 1이다. 그 국민들한테 다른 선택지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왜 기존 정당 안에서의 이런 분열과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넓은 다른 세력들, 정말 정치에 정말 실망한 국민들, 그러니까 그 주권자로서의 의사표명을 못하고 있는 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겠다, 대안이 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넓히는 것이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기존 민주당 지지자한테도 표를 못 받으면서 언감생신, 다른 중도층의 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무언가 기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더 나은 것을 보여줘서 민주당의 지지자들로부터의 마음을 먼저 받아야 중도층에게도 더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솔직히 말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낙연 신당이 제일 처음 보여줘야 할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기존 지지자들, 뭐 이제 뭐 고정층이랄지 뭐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당 안에서 또 새로운 어떤 걸 만든다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존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이동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밖에서 더 외연을 확장하면서 안으로 다시 또 파고드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서지현 부대변인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재명과 이낙연 이 두 분의 대결이잖아요. 일단 당내에서 대결은 냉정히 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기진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이기도 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다 거부했잖아요. 결국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총선 때 신당으로서 다시 한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전 민주당 대표가 만든 신당이 좀 붙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왜 탈당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신당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사실 20년 동안 민주당에서 양당 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기보다는 경고하면서 자기 역할 목소리 내신 분인데 느닷없이 지금 4월이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이면 저는 이해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총선인데 왜 갑자기 그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고 사퇴 안 하면 나는 어떤 3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사퇴는 못하지만 하나의 방안,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을 제3의 교수로 한 게 이게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탈당하겠다 했지만 민주당의 당원들도 그러고 국민들 중도에 계신 분들도 명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그 변화, 이재명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난 탈당이 아니고 내가 탈당할 수밖에 없고 제3의 길,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당 체제를 했었는데 내가 보니 안주했고 이런 정치 환경에 늦었지만 내 남은 것은 대권과 당권의 욕심을 내리고 후배 양성을 하고 이후에 어떤 3의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본인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민주당원 입장에서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중도에서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 못 이길 거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상태로는 못 이긴다기보다는요. 그걸 대체할 수도 없고 중도에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네. 민주당 내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이 이낙연 신당 따라갈 사람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방적 카드를 하나 꺼내놓고 얘기를 시작하자고 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77.77%로 당대표를 좀 수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명분으로 지금 사퇴를 하라고 하는 건지 신당 세력에 도대체 누가 있느냐 내부 동력이 있느냐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직 의원들 예. 따라 나갈 사람 없을 거다.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에 갑니다. 지지층을 좀 더 굳히고 싶어하는 행보로 부풀이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행주산성에서 큰 싸움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진중호 교수님, 행주산성은 이제 행주대첩, 권율 장군이 몰려드는 이제 왜적들을 행주치마를 흔들면서 승전했던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큰 싸움을 벌이겠다라고 이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장소가 좀 달라요. 봉하마을, 행주산성. 뭐 이재명 대표랑 싸우겠다는 것보다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정당이 다 문제거든요. 사당화돼 있습니다. 정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여태까지 해온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 지키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진정으로 좀 더 진정성 갖고 추구하는 정말 유일한 정책 프로젝트는 이재명 지키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나오는 무슨 노란 봉투부터 뭐부터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충분히 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 안 했어요. 다 안 하고 이제 와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는 게 그거고, 그러니까 사당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국힘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 사당화되는 우리 과정을 봤잖아요. 지금 비대위 세계가 세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거든요. 이런 속에서 공당이 사라져버린 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중도층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 혐오예요. 이쪽 혐오, 이쪽도 싫고 저쪽도 혐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을 갖다가 한국의 정당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요구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요구가 이제 여러 가지 신당 논의들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해찬 체제는 이게 운동권 체제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운동권 조직이지 공당 조직이 아니고 자유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민주당의 당대표는 누구냐? 제가 볼 땐 김어준이거든요. 거기서 다 선동을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재명도 거기에 편승한 느낌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거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한마디이고 김건희 여사 완전히 성역화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김건희 뭐죠? 특검법이 아니라 뭐가 돼요? 도시. 그렇지, 이름을 피해 주는 거. 이건 무슨 봉건 시대도 아니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감이 있는 거, 피로감이 있는 건데 지금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되면 한국 정치도 망하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힘 사람 아니었어요. 밖에 들어왔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에서 성장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 스스로가 자생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정당 정치의 위기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만감, 불안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신당 논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추진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소명 내지는 국민들의 기대가 정확하게 뭔지를 언어적으로 정식화하는데 약간 저는 실패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한국 정치 이렇게 변해야 된다. 우린 이걸 하겠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메시지를 던질 때 저는 뭐 양당 체제를 깰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은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흥미로운 분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